기온보다 비온이 더 좋은 점들. 좋아하는 사람을 가장 빨리 증오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사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불치병의 유일한 특효약은 결혼이다.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몸이 아플 때야말로 혼자 견뎌가며 치료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타인을 귀찮게 하지 않는 배려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는 기혼은 독신과 다를 바가 없다. 인생의 마지막에 자식에게 짐이 될까 봐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과연 자식이 있어서 좋다고 느껴질까? 나는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건사하다가 가고 싶다. 결혼한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독립과 독립적인 방이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아내는 그 병상을 지키며 간병한다. 그러나 아내가 아프면 남편은 바람을 피거나 그 아내를 버린다. 아내가 암에 걸리면 스스로 간병을 하거나 이혼을 당한다. 여자는 돈만 있으면 된다. 친구도 사실은 크게 필요가 없다. 인터넷 공간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공간들도 많기 때문이다. 혼자일 때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하면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자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녀의 인생이 망가져서 결국에는 화병으로 죽는 것을 목격한 후로 나는 결혼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다. 좋은 남자도 있겠지만 그 낮은 확률의 게임에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엄청 바보 같은 짓이다. 게다가 시월들은 상상만으로도 근처에도 가기 싫다. 독신이면 평생 나를 위해 살 수 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시댁, 남편, 독방 육아, 맞벌이 등 때문에 화병을 앓는 여자들을 나는 많이 보아왔다.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린 아내들도 나는 많이 봐왔다.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면 시댁 눈치도 독방 육아도 안 해도 된다. 결혼은 혼자 살 자신과 혼자 살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스스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결혼해도 외롭다. 모순적이게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야 결혼해서도 잘 산다. 그래야만 상대에게 서로 폐를 안 끼칠 수 있다. 결혼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지 나를 책임져주는 보호자를 찾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어서 괴로운 것보다 혼자 좀 외로운 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 여자는 혼자 살면 위험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골동품 같은 부모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혼자 살면 무섭고 내 집에 누군가 침입하면 어떡하나 이런 막연한 걱정이 들 때도 많다. 그러나 나를 지키려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집도 돈이 있어야 한다. 연애를 할 때에는 무척 다정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남자에게 여자가 이별을 통보하면 그가 돌변하여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데이트 폭력이나 협박을 당할 수도 있다. 인생에 있어서 남자는 변수일 뿐이고 돈과 직업이 필수다. 돈이 있고 건강하면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아내가 암에 걸리면 절반 이상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 아내가 암에 걸리면 흔히 스스로 병간호를 한다. 이에 반해 남편이 암에 걸리면 대부분의 아내는 병간호를 하는 현실이다. 요즘에는 아내가 병에 걸리면 그녀가 자진해서 요양병원으로 간다. 집에 있으면 그동안 해오던 집안일이 쌓여 있으니 암 환자라도 편히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 아프다면 아내가 당연히 간호하고 음식이라도 정성껏 차려준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별 도움이 안 돼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쉰다는 아내들이 많다. 여자에게 결혼은 족쇄다. 우리 엄마가 평생에 걸쳐서 삶으로써 가르쳐 주었다. 여자가 결혼해서 아프면 더 서럽다. 아내는 아파도 밥은 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결혼해도 아기 낳고 이혼도 못하고 각방 쓰고 밥도 따로 먹으면서 사는 부부들도 많다. 돈이 없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어서 결혼한 여자들 중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을 당해도 돈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사는 아내들도 많다. 혼자 사는 것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은 더 나으니까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력만 있었다면 이혼하고 혼자 살거나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내 부모님은 맞벌이이고 주말도 없이 일하셨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집안일을 거들었는데 공부보다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그들은 더 칭찬해 주었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일이 되었다. 부모님은 바쁘니까 그 대신 네가 집에서 남동생을 맞이해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집, 학교, 가사일 등만을 순환했었고, 졸업한 이후로는 집, 회사, 가사일 등만을 순환했었다. 나보다 2살 아래의 남동생에게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했었고, 누군가가 어질러 놓은 것이나 뒤치다거리, 그리고 누구를 돌보고 밥하는 등의 가사일은 모두 딸인 내 차지였었다. 아들은 딸에게 받을 줄만 알지 해주는 것을 모르는 것을 보고 나는 일찌감치 현실을 알아차렸다. 그 덕분에 나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고 가사일을 할 줄을 알아서 독신인 지금은 아주 편하다. 비혼의 외로움. 절대 고독은 절대 자유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만이 자유롭다. 둘이 살 때의 괴로움보다 혼자 살 때의 외로움이 훨씬 더 낫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여자는 혼자 사는 것도 좋다. 독신은 건강, 시간 및 돈 등이 있을 때만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비참하다. 혼자 있을 때 많이 아프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우울해진다. 그래서 친구를 가까운 거리에 몇 명쯤은 반드시 두는 것이 좋다. 결혼을 한다 해도 돈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오히려 둘이 살다 보면 돈 때문에 결국은 싸우고 서로 헐뜯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혼자가 더 안정적이고 더 좋다. 여자든 남자든 나이 먹고 혼자 살려면 충분한 돈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재미있는 것들이 천지에 널리 깔려 있다. 같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짝이 있어서 같이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 먹고 억지로 찾을 이유도 없다. 결혼하지 말고 애인들을 계속 만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같이 살면 혼자 살고 싶고, 혼자 살면 같이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 현실에 집중하고 현재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혼자 산다면 건강관리는 독하게 해야 한다. 아프면 슬픈 감정이 몰려온다. 자식이 없으면 늙었을 때 외롭다? 아니다. 늙으면 자식도 본인의 살 길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결국 혼자다. 결국 나 혼자다. 가족이 있든 없든 외로움을 느낀다. 돈이 가장 크게 인생에서 영향을 끼친다.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보자. 매일마다의 동일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보자. 혹시 그러다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외롭지 않다.
그리고 집을 사면 너무 편안한 독립이 되어서 결혼하기 싫어진다. 집이 무서운 것이다. 집이 사람을 너무 편안하게 한다. 나는 절간처럼 조용한 집이 좋다. 하루 종일 밖에서 말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이 내 휴식이고 취미다. 결혼이 외로움을 덜어주지 못한다. 원래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그 누구에게서도 외로움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라. 나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다. 중년 이후로는 혼자가 더 편하지만 친구도 사귀고 취미, 운동 및 여행 등도 즐기자. 외롭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아픈 데가 없다는 의미이니까 외로움과 함께 지내면 된다. 몸살만 걸려도 충치만 하나 있어도 외로움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외로움도 때가 되면 떠난다. 외로움마저 떠나면 더 외로울 수가 있으니 잘 지내다가 보내주면 된다. 문제없이 편안할 때에 오히려 외로움이 느껴진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다. 그러므로 혼자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기만이 추구하는 삶을 누리면 그 순간이 얼마나 의미있고 만족스러운지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친구 많이 만난다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좋거나 행복하지는 않다.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인성이 좋고 진실된 사람들도 많다. 물리적으로는 혼자이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산다면 늘 세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은 참 편하고 천국이다. 갑자기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혼자이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현상 및 문제를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더 잘 본다. 나는 제철 음식을 만들어서 신뢰감이 드는 친구들을 내 집으로 종종 초대해서 함께 나눠 먹는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혼자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편하고 좋다. 또 친구가 되어야 한다. 서로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함께 사는 게 좋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길어야 성장한다. 홀로서기를 탄탄하게 한 후에 함께 해야 한다. 결혼했지만 아내 혼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도 많다. 남편은 일 때문에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낼 수 없어서 그녀는 영화, 식사, 쇼핑 및 여행 등을 혼자서 다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흔히 고양이나 강아지 등과 같은 반려동물을 키운다. 인간은 모두 근원적으로 고독하다. 가족, 연인, 친구로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원적 고독에서 도망가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일부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를 부정하고 남을 통해서 외로움을 채우려고만 한다면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될 뿐이다. 돈 없으면 결혼할 방법이 없고 돈 많으면 결혼을 할 이유가 없다. 외로움은 젊었을 때보다 중년 이후에 느끼게 된다. 젊었을 때에는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으니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다. 그런데 중년에 들어서면 어디를 가든 관심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길거리 노인들이 나 좀 봐달라고 괜히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그렇게 외로움이 누적되다 보면 외로운 것이 무서워진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자식이 있어봤자 돈이 없으면 뒷방 늙은이 신세다. 홀로 살면 고독사를 한다느니 늙어서 외롭다느니 하는데 노후 준비만 제대로 하고 돈만 많으면 문제가 없다.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노후도 준비 못하고 늙으면 자식이 있어봤자 금수저나 능력자들을 제외하고는 짐덩어리 취급을 받을 뿐이다. 든든한 노후 준비로 재력만 받침이 되면 실버타운에서 살면서 친구도 만들 수 있다. 집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하다. 혼자 살려면 돈이 필수이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자. 외롭다고 결혼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다. 배우자가 늘 내 편일 거라고 막연한
내 편일 거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려라. 외로운 게 싫어서 결혼하려거든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도 외롭다는 뜻이다. 혼자 있는 것이랑 외로운 것이랑은 다른 것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랑 오랫동안 자주 만나고 다니면서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고독사가 무서워서 결혼이나 동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동시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홀로 죽는다. 그러니 혼자 행복하게 살다가 혼자 죽는 것과 다르지 않다.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연인과 있어도 외롭고 가족과 있어도 외로운 법이다. 외로움은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믿음직한 친구와 돈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최고로 좋다. 결혼 안 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연애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혼 후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아이 낳고 오롯이 아이만 보게 되는 삶이라서 자신의 삶이 없어진 느낌이라 우울한 주부들도 많다. 결혼 안 해서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비참한 것이 결혼한 뒤에 느끼는 외로움이다. 나는 연애하면 더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덜 외롭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 옆에 없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기가 서툴러서이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옆에서 나를 책임질 남자가 없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약해져 있는 상태일 때 인체 과학의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감정이다. 미혼으로 살면 아무런 풍파 없이 살 수 있다. 설령 풍파를 만나서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크기는 크지 않고 자주 오지도 않는다. 밥도 잘 먹고 편히 잘 지낼 수 있다. 이중인격이고 가식적이고 계산적인 인간관계와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감정을 소모하는 인간관계에 나는 피곤하고 질린다. 독신이어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 세상이니 굳이 결혼할 이유는 점점 줄어든다. 인간관계에는 거리가 있는 것이 더 좋다. 결혼보다 연애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 함께 살면 가족과도 싸운다.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라는 순간이 한 번쯤 오게 된다. 그 순간만 잘 참아내면 하고 싶은 일을 평생 동안 하면서 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취미를 갖고 있으면 혼자 살아도 재미있다. 직장에서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오해와 갈등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직장에서 이런 작은 관계도 괴로운데 하물며 결혼하면 더욱더 그럴 것 같다. 특히 부부 갈등에 이어서 시가 갈등이나 처가 갈등이 일어나면 너무나 힘들 것 같다. 연애하면 둘의 문제로 싸우고 결혼하면 양가 문제로 피가 터지게 싸운다. 결혼이 좋지만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돈 때문에 몇 달만 아웅거리면 원수로 변한다. 솔직히 요즘 혼자 살아도 그다지 외롭지 않는 이유가 게임만 해도 수많은 유저들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별로 못 즐긴다. 별로가 아니고 아예 못 즐긴다. 애까지 있으면 지옥행이다. 결혼에 의해서 영원한 내 편이 생기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환상은 결혼하고 나면 무참하게 깨져버린다. 인생의 외로움은 극복할 상대가 아니고 친구다. 어느 누구도 온전히 대신해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내 스스로 견뎌내야만 한다. 외롭다고 결혼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원룸에 살고 있다가 외롭다고 나중에 대형견을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외롭다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를 혹은 상대방까지 불행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책임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 더 쉽게 결혼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가끔씩 들 때가 있다. 우울함.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우울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다고 해서 우울한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늙고 결국 나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숙명을 가졌다. 그러니 혼자라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다 느끼는 감정이다.
일체 유심조란 모든 현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나의 생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내 마음을 잘 성찰하면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절대 고독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고요를 느낀다. 모든 것은 상대로부터 나오니 절대 자아를 찾으면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누군가는 같이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던데 나는 내가 이상한 건지 어쩐지 나는 혼자 먹을 때가 가장 맛있다. 오롯이 맛을 음미하면서 속도도 상대에 맞출 필요가 없이 먹으니 가장 맛있다. 영화도 같이 보면 신경이 쓰이지만 혼자 보면 마치 비평가라도 된 양 엄청나게 몰입해서 볼 수가 있다.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벗고 다녀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고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수시로 먹을 수 있고 집이 안식처가 된다. 그러나 둘이 함께 있으면 근무가 연장된 느낌이다. 다른 사람이랑 먹으면 서로 맞춰주기에 상대가 원하는 음식에 맞춰서 먹는데 나 혼자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나는 더 좋다. 독거사. 내가 죽으면 생각도 느낌도 없어지는데 내 장례를 치르든 안 치르든 아무 상관도 없다. 내가 만약 무용고로 죽어서 그냥 바로 화장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 느낄 테니 상관없을 것 같다. 나는 혼자 살면서 가끔 내가 혹시나 집에서 사고로 죽으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며 몇 주일 뒤에나 발견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그냥 화장해달라고 유서를 미리 써둬야지. 살아있을 때 아프지 않고 행복한 것이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다. 내 부모님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후로는 내 인생관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승으로 잠시 소풍을 온 것이니까 한바탕 잘 놀다가 돌아가면 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나는 물거품처럼 곧 사라질 것이다.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 속에 던져진 것처럼 세상 밖으로 던져지는 것일 뿐이다. 결혼식과 장례식 문화는 철저하게 상업화되고 장사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들은 쓸데없는 의미들과 죽은 자의 못다한 죄책감을 이용해 죽은 자가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착취해간다. 내가 죽으면 입고 있던 옷 그대로 화장시켜 뼈가루는 아무 곳에든 뿌려달라. 장례식, 묘지, 산소, 납골당 등도 필요 없다. 영혼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신체 껍데기로부터 홀연히 피어나온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우리 엄마를 1년 반 전에 시골의 산소에 묻어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그 껍데기에서 나와서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렸을 때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나는 우리 엄마를 1년 반 전에 시골의 산소에 묻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그녀는 그 껍데기에서 나와서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신비스럽게 나를 도와주셨었다. 체험하면 믿게 된다.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살림을 정리해서 버리고 있다. 혼자 살다 보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후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지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 없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슬픔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고 싶다. 잠도 혼자 잘 잠으로 외로이 혼자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내 장례비는 내가 모아놓고 죽을 테지만 다만 어떤 병에 걸려 구질구질하고 온전한 정신도 없이 호흡기 등에 의존해서 남에게 폐만 끼치다 죽을까 봐서 그게 더 걱정이다. 누구나 그렇듯이 죽는다면 단칼에 미련 없이 가고 싶다.
태어날 때에도 혼자였었는데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왜 걱정인가? 그동안 내 세금을 받은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 어차피 야생 동물들도 자기 혼자 죽는다. 내가 죽는다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던 말던 나와는 상관이 없다. 장례 절차라는 것이 고인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내가 없는데 장례가 무슨 상관이냐. 장례는 살아있는 가족들의 마음 정리를 위한 의식이다. 이미 떠나고 없는 망자를 위해서 힘들게 시간, 돈 및 에너지 등을 들여가며 유가족들을 일주일간 고생시키는 것이 나는 싫어서 유언으로 내 장례를 절대로 치르지 말고 그냥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시체를 처리하고 슬픈 사람들끼리만 집에 모여서 밥이나 한 끼 하고 하라고 할 것이다.